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다 내 힐링, 왔다 내 비타민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울고 계셨어요? 왜 울고 계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 울고 있었어? 오늘 운동 못했습니다. 운동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아까 손톱 정리하러 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운동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가는 길에 20분 걸리는데 걸어갔다가 걸어왔거든요. 그것도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 운동? 오늘 조금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심란하긴 한데 그래도 방송 한번 해서 힐링 한번 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게임하고 울고 계시는구나. 난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했네. 저처럼. 울어야 될 건 난데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연휴 다음날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이거 다른 병원에 2차 소견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거가 선생님이 조울증의 기미도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조증이 전혀 없거든요. 잠을 안 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들뜬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조울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저는 조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 중.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조증이 전혀 없거든요.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진다, 방송 때 텐션 올라가서? 그게 조증인가? 근데 조울증은 제가 찾아보니까 잠을 안 잘 정도로 막 그 기운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우울해서 저 플러스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이라는 설명은 읽어봤는데 거리가 멀어. 근데 선생님이 조울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쵸, 나도 조증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조울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많이 심란합니다. 우울증 이전에는 합병증처럼 교집합처럼 오는 게 있다고는 했다고요. 조증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상담 받을 때 한번 여쭤보려고요. 상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조울증이 되면 약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진이라면 되게 큰일이거든요. 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생각 중이야. 큰 병원에 가서 뭔가 검사를 이것저것 받아봐야 되나. 선생님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큰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큰 병원 가본다. 그쵸, 오히려 감정 변화 잘 없죠. 무감동하죠. 근데 선생님이 조울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제가 조울증을 찾아봤어요. 조울증이 뭔지. 근데 저랑은 너무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잠을 안 잘 정도로 뭔가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뜨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기분 변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거든. 어렵죠, 그쵸?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심란해가지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심란한 기분은 수용성이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다 물에 씻겨 내려가. 그래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약 받으러 3주 뒤에 가면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요. 그래도 여전히 조울증을 안 굽히시면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려고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좀 심란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서. 예, 약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약의 용량을 올려주셨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에 부작용도 있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드물게 아침에 먹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커피랑 같이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안 먹으려고 임의로. 일단 저녁 약은 안 바뀌었어요. 아침 약만 바뀌었어. 그래서 빼고 먹으려면 아침 약은 바꿔주신 약은 안 먹을 수 있어. 늘 먹던 것만 먹으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울증을 읽어봤는데 제 증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편적으로 그냥 저를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고. 아무 검사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뭐를 체크해 본다거나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냥 선생님의 경험, 선생님의 감. 너무 의사로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번에 3주 뒤에도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신중하게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또 같은 얘기를 하시면 그냥 진료를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려고요.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우울감은 여전한데 선생님은 조울증이라고 하시고 근데 나는 조증이 전혀 없거든요. 기분이 좋아진 적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유지되진 않거든요. 조울증은 그 에피소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조기가 유지되고 울기가 유지되는 건데 저는 그런 에피소드 사파가 없거든요. 아침에도 있던 이야기에서 리누아가 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의사 입장에서는 리누아가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이 해서 근데 병원에 가서 바뀐 거를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넘겨짚으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울증이랑 비정형 우울증은 약도 다르게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약은 똑같은 걸 주셨어.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 일단은 지나가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죠. 괜히 스트레스 받겠네. 그래야 될까? 의사의 말인데, 권위 있는 의사의 말인데. 분위기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말이 그렇다면 샤워도 하고 왔으니까 부정적인 기운은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으니까 다 씻겨 나갔겠지. 다음 3주 뒤에 약 받으러 가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똑같은 소견을 굽히지 않으시면
그냥 큰 병원 가게. 감정 교차가 심한 게 없어. 네,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 딴 병원으로. 검사지 작성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이 병원에서 한 번도. 오히려 그냥 저도 생각하기에 인터넷에서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우울증이랑 조울증의 차이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자가로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는데 오히려 우울증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조울증은 안 나오고. 검사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검사지 얘기를 꺼내보고 선생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 않으시면 그냥 진료 의뢰서 끊어서 큰 병원 가려고. 검사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의 말 몇 마디 한 2분도 안 걸렸어. 리누아를 봐온 저희가 보기에 조울증은 말도 안 돼. 그쵸?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내가 조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안 전혀 없었잖아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3주 뒤까지 안녕하세요. 오히려 반대 증상이 많았지. 그치? 내가 자가 체크리스트에도 그렇거든요. 일단은 넘기자. 일단 넘기고 3주 뒤에 다시 보자. 3주 뒤에 선생님한테 검사지 얘기해보고 안 받아들여 주시면 무시하고 의사라고 다 맞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약을 그러면 다르게 쓰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큰 병원 간다고 검사 의뢰서 꺼내다 진료 의뢰서 끊어달라고 하려고. 오늘 되게 충격적인 글을 봤다. SNS에서 봤는데 특히 정신과는 미스 또한 실수도 많이 일어난다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는 글을 봤다. 되게 강렬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되게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심란한데 그 글을 보니까 확 와서 꽂혀가지고 맞아.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씻고 왔어. 봉봉한 걸 봅시다. 그냥 자동으로 뜨는 건데 그런 글이 떠가지고 씻고 왔어. 그래서 부정적인 걸 씻어내려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의 실수 같죠,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죠? 요새 정신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보니 그런 게 뜨는 듯 하네요. 그런가 봐. 알고리즘 무섭네. 그렇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좋은 말도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저는 오늘 하루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손발톱 관리하고 그걸 충격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미래만 생각을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 생각을 안 하려고 현재를 보려고 내 발밑만 보려고 그래서 오늘만 보려고요. 간만에 나돈동 갔다 왔어요. 비는 아직 안 내리나요? 연휴 직후라 마치 월요일 같아서 혼란해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연휴 직후라서 많이 정신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어.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요. 비는 안 오네요. 여기는 아직 안 와요. 어디 보자. 서울 현재 27도 대체로 흐림이라고 뜨네요. 바람 불고 구름이 끼는 거 보면 올 것 같기는 한데 안 와요. 운동 가야 하는데 아직 누워있네요.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면 운동하지 않고 쉬시는 건 어떨까요? 덥고 습해요. 저녁쯤에 온다고? 남부 아침부터 온다는 비가 밤으로 밀렸어요. 기상청이 내일로 말 바꿨다고? 오늘은 그럼 비가 없나요? 비 소식이? 자, 여러분 혹시 비가 오기 전에 나는 몸이 찌뿌둥해 하는데 자, 찌뿌둥 하신 분 손. 인간 일기예보사들 손? 그러면 비 내리나 보네. 일단은 우산은 챙기고 다녀야겠어요. 제가 무릎이 좀 그렇긴 해요. 그럼 비가 내리긴 할 건가 보네. 근데 이건 흐리기만 해도 그렇긴 해서 그래도 쑤시는 분이 꼬리뼈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저기 손든 분들 보면 설마 허리가 뜨끔뜨끔한 게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올 듯 아니면 늦은 밤이나 내일 아침부터 폭우가 잡혀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목이랑 허리가 지끈지끈해요. 4년 전에 부러졌던 쇄골뼈가 욱신거리네요. 그러면 비가 내리긴 내릴 건가 봅니다. 파스 얘기? 돌아? 여긴 다 환자 방이네요. 어딘가 고장났어. 비가 공중화장실 방향제처럼 찍찍 오고 말고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다. 비유가 너무 좋다. 공중화장실 방향제 같아요. 시원하게 내리진 않는구나. 그렇다고 뭐 부슬부슬 이렇게 하루 종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찍찍 오고 있대요. 내렸다 그쳤다가 봅니다. 테루테루 보즈.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가 저렇게 내리면 딱 먼지 잔뜩 품고 떨어져서 옷에 얼룩 생기는데. 저를 왜 매달아요? 기분도 심란한데 저를 왜 매다십니까? 본인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본인이 매달리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럼 왜 저를 매달아요? 중고책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책 택배가 2개가 왔다고? 나눠서 배송이 온 건가요? 왜 저를 매다냐고 여쭤봤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를 매달죠? 억울하네요. 같은 책이 2개가 왔다고?
그럼 5배송이네요? 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되나? 반품을 해야 되나? 제가 왜 크기가 적당해요? 저 테르테르 보즈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니 갑자기 저를 매단다고 하시니까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가뜩이나 심란한데 아마 중고책을 중개지점에서 보관하다가 보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농담이긴 한데 조금 부적절한 농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개가 왔다고 문의는 했는데 답이 없다. 하나는 회수해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누굴 콕 집어서 저를 찍어가지고 매달자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여러분들이 리노비 매달자고 해도 반응 안 하는데 저를 매달자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반송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2권이 왔으니까 한 권을 같이 더 가지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반송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악성 재고였다면 그냥 가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중고서적이니까 배송비가 문제일 듯. 애매하네. 중고라면 그냥 가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통은 실수가 아닐까요? 반송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지고 있기 싫은 책이라 2권 보냈다고? 진짜 가지고 있기 싫은 책이 뭐야? 다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살 텐데. 비싼 책이면 돌려받을 거고 애매하면 그냥 가지라고 할 확률이 높다고? 심지어 전문서적이래요. 이걸 2개 갖기도 저는 책 놔두는 공간도 부담스럽대. 그러면 문의를 해가지고 반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답이 없다니까 애매하네요. 그쵸? 참 난감한 상황이네. 그렇다고 임의로 반송할 수도 없고 이미 4일이나 지났다고요? 근데 답이 없어요? 난감하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임의로 반송할 수도 없고, 그쵸? 토요일부터 4일이니, 쉬는 날이 어제 끼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문의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그쵸? 한 번 더 문의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임의로 반송을 했다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해프닝이네, 해프닝. 얼떨결에 책 2권 가진 자가 됐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연휴가 일단 지났으니까 질문을 한 번 더 보내고 좀 기다려 보세요.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휴 동안 일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질문이 쌓였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후, 마음을 다스리는 중. 후하. 눈에 보이는 것, 생수병, 다이어리, 오인패, 실로폰, 키보드. 촉각 만져지는 거. 지금 씻고 와서 잠옷 입고 있어가지고 잠옷의 느낌, 약간 젖은 머리, 그리고 의자에 걸쳐놓은 무릎 담요, 그리고 맨다리의 느낌. 청각, 배경음악 소리가 부금이 들리고, 청각도 바깥에서 뭔가 공사하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무릎 담요 의자에 걸쳐놨어요. 덮고 있진 않아요. 밖에서 공사하는 깡깡깡깡 소리가 들리고,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후각, 씻고 와서 샴푸 냄새가 나고, 그리고 빨아놨던 옷에서 잠옷 냄새를 잠깐 맡아봤고, 물을 마셔서 물병 맛이 난다. 현재로 돌아오는 5431 요법을 잠깐 해봤어요. 리노아는 중고책파, 새책파, 가질 수 없는 책이라면 중고책을 사고요. 절판됐다거나 하는 거, 아니면 새 책을 삽니다. 저는 이북파. 이북이 공간을 안 차지해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사할 때 엄청 고생하니까. 저도 이북 쓰고 싶은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이북 리더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책장에 꽂지 못한 책이 지금 저 뒤에 배경이랑 똑같이 저렇게 바닥에 쌓여 있어요. 시리즈물을 좋아하면 사실상 이북 필수 같아요. 이북이 편하기는 해요. 엔간히 싼 거 아니면 차라리 새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책이든 다른 물건이든. 책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차피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도서관이나 이북 등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읽고 싶을 때 그 책이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책을 모았거든요.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한 책을.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북도 생각이 많이 끌립니다. 저는 폴더블 폰을 사용하다 보니 그냥 편하게 쓰기도 좋더라고요. 사이트가 폐쇄되면 이용이 힘들까봐 대부분은 직접 사는 중이에요. 책이 공간 진짜 많이 차지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도서관에서 읽고 정말 소유하고 싶으면 사고. 무게도 무거워. 나 책장 무너진 적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책 많아서 처리하고 버리거나 뭔가 중고로 팔고 나면 또 그 책이 생각날 때가 있어. 저도 많이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하는 책들이 있어요. 괜히 그치, 나중에 미련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아쉬움. 다 읽어서 버렸더니 나중에 구하려니 절판. 맞아.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고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공술의 공수거 마인드로 최대한 참아야 된다고? SF 소설이 그런 경우가, 장르 소설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장르 소설, 지금은 소설을 못 읽지만 장르 소설 좋아해서 장르 소설은 진짜 많이 쌓아놨거든요. 장르 소설은 그때 안 사면 절판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법하고 무거운 책은 안 사요. 예전에 소설 문학 교양 강좌 들었을 때 SF 소설은 나올 때 그냥 사야 한다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사놓은 로봇 시리즈,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예전에 복잡한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려고 했는데 정작 절판되어서 슬펐다고. 무슨 책인지 나도 궁금하네. 제목 좀 알려주세요. 찾아보게. 전 파운데이션은 이북으로 샀어요. 무슨 책인지 궁금하다. 제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 나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생각 천재가 되는 단 3가지 도구? 근데 절판돼서 없어요. 지금은 절판됐네요. 저는 한국중앙도서관에서 절판된 책을 분할 분철해서 판매하는데 상하권으로 구입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대충 어떤 책인지, 내용은? 간략하게. 궁금해요. 저는 지금 불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없앨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없앤다? 보다가 치워놓는다? 아니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다. 찾았다. 천천히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너무 기대된다. 듣고 싶은 얘기 귀를 쫑긋. 눈이 반짝. 초롱초롱. 세계 있는 예시 좋습니다. 좋아요. 기다려진다. 가지를 이용해 원인 찾아내기.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았는데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는 건 이상한 논리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이유가 되는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가 있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 그 다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플러스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에서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지라는 도구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이제 일할 만큼 적응이 되셨나요? 구름, 서로 대립하는 행동에도 공통의 목적이다. 원하는 바와 행동은 다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지만 둘 다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어려워지네요. 점점. 배짱이의 딜레마 일한다 대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이유 겨울 대비. 일하지 않는 이유 매일 즐겁게 지내기. 공통의 목적은 계속 즐겁게 살기다.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만약 일하면서 매일 즐겁게 지내기가 된다면, 일하지 않는데 겨울을 대비하기가 된다면. 두 개의 상황을 주셨네요. 그걸 고민하고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구름이다. 조금 어려워지네요. 채팅, 나도 초집중 중이에요. 채팅 치고 계세요. 저 그동안 드라이어로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쳐주시면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집중 중. 돌아온 리노와 담요를 개고 있다. 지금 제가 농담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좀 그런 농담은 자제해주세요. 지금 저 때리고 계신 분. 목표, 나무 목표 적기,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떠올리기, 그걸 이겨내기 위한 중간 목표 설정, 그걸 해내기 위한 행동과 순서 생각하기. 가지를 찾아서 구름을 유도해야 되는 건가? 공사를 크게 하시나 보네. 여기까지 쿵쿵거리는 게 들림. 이건 큰 목표를 세우고 작게 쪼개서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이라 크게 새롭진 않겠네. 저 리노비는 방금 들어오셔서 모르셨나봐요. 그래서 좋게 얘기했어요. 가지, 구름, 목표, 나무. 크게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건 또 아니에요? 오, 어렵다. 상호 보완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도구를 적절하게 쓰라고. 가지를 써야 될 때는 가지를 쓰고, 구름을 써야 될 때는 구름을 쓰고, 목표 나무를 쓸 때는 목표 나무를 쓰는 거라고. 좀 어렵네요. 메모장 띄워두고 현재 심란이라고 적자고. 아, 잘 씻어냈는데 왜 그래.
가지는 뒤죽박죽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무 그림처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름은 딜레마가 있을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다. 그래서 세 가지 도구를 쓴다. 생각 천재가 되는데 쓴다는, 좀 어렵네요. 이렇게 글로 들으니까. 책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가지는 계획서, 구름은 기획조정실, 나무는 정책 비전 같은 느낌이에요. 책에서는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줘요. 그래서 채팅에 한계가 있어. 그래도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조직의 목표나 조직 간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예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내 생각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 이런 정신을 논리적인 방향으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채팅으로 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 저분이 설명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걸 채팅으로 전달하려니까 그림까지 있는 거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정리하고 그림도 첨부해서 어디 게시판에 올려야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치면서 정리해 두신 걸 보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고 너무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설명 충분히 잘 해주셨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 복잡한 생각을 혹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른 데로 가잖아. 내 복잡했던 마음이. 듣고 싶은 얘기니까 길을 쫑긋 세웠지. 텔레파시 안 보냈어요. 뭔가 드세요. 배고프면 뭔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먹기는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하다. 4시라서 저녁을 곧 먹어야 되니까. 그쵸. 지금 먹으면 입맛이 없어지지 않을까? 물을 마셔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는 거야. 데빌냐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가짜 배고픔아 물러나라 하면서 배를 막 때리면 가짜 배고픔이 없어진대요. 데빌냐님이 방송에서 그랬어.
배를 막 때리면서 가짜 배고픔아 없어져라 라고 하면 없어진대. 저는 복잡한 머릿속 생각 정리할 것이면 일단 마구 적어두고 쓸데없는 것만 찍찍 그으면서 없애기도 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적고 없애면서 그 원인을 찾고 글로 쓰는 거네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생각을 글로 적는다. 제가 하면 배에 멍들 것 같아요. 적당히 칠하는 거겠죠. 몰라, 데빌냐님 방송에서 들은 거라서 내 방법이 아니라서. 데빌냐님은 스스로 쓰는 방법을 말해준 거인지 자기 배 때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놀리려고 말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짜로 하신 말씀일걸요? 머리 때리면 식욕 사라진다고 어디서 봤다고? 이마를 톡톡 두드려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마를 톡톡 두드려 보래요. 그러면 식욕이 사라진대. 가짜 배고픔은 진짜 음식으로 극복을 하면 저녁을 먹을 때 입맛이 없어지겠죠? 누가 거기에 삼괴9고 둘의 사진 붙여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참고 배달 어플을 톡톡 두드렸어요.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톡톡 끊임없이 두들기면 배고픔도 통증도 사라진다고 하던 군대 선임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방법이 제각각 다르네. 배를 때린다, 관자놀이를 때린다, 이마를 때린다. 어쨌든 다 때린다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네요. 배를 계속 통통통 쳤더니 속이 울렁거려요. 입맛이 없어졌죠? 그러면 데빌냐님 방법이 맞는 거네. 속이 울렁거리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든. 성공적이네. 의사랑 상담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배를 때렸더니 화장실 가야겠어요.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신호가 왔어요. 배를 때렸더니 똑똑했더니 신호가 왔어. 저렇게 가격하게 하기보단 저는 일부러 이를 닦아요. 이 닦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처럼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못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 마시기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물 마시기, 맹물 마시기. 그쵸, 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식욕 없애는 용도는 아니고 커피를 엄청 진하게 3에서 4샷, 3에서 4샷 정도 해서 마시면 카페인이 올라서 속이 메스꺼려서 별로 안 땡겨.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몸에 무리 가는 거잖아. 몸에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제갈처럼 지금 교정기가 끼워져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제물로 바친 거잖아. 커피를 3샷, 4샷 먹는 거는 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를 뭔가 자극하는 거잖아. 그래서 줄여서 마시거나 드립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낫나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가 어렵지만 적당히가 중요하다. 낮에 잠을 막기 위해서 몬스터를 3개 정도 먹으면 새벽까지. 왜 그래 우리 리노비.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마음 아프게 왜 그래요? 몬스터 3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진짜 무리가. 몬스터 3개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걱정돼. 몬스터 3개 드시지 마세요. 저는 몬스터 3, 4개 먹어도 안 통하. 살도 빠지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드시다면서 몬스터 3, 4개를 먹으면 어떡해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몸을 학대하십니까? 우리 리노비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버틸려고 먹는다고? 그래도 너무 과하다. 저는 커피조차, 그러니까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잖아요. 근데 몬스터를 저렇게 많이 먹는 건, 저건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을 태워서 지탱은. 그러니까 체력을 당겨서 가불해서 쓰는 거잖아. 철야를 많이 해서 몬스터 6캔? 여기 강자가 나타났다. 3캔도 아니고 2배야. 6캔 마시고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다 쓰러져요. 그러다 쓰러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자기를 이렇게 체력을 가불해서 쓸까? 그러다 쓰러져요, 여러분. 이거 뭔가 카페인 대결 같아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나도. 리노비들 내 마음의 비타민이라서 오래 봐야 되는데 이러면은 내 비타민들이 픽픽 쓰러지잖아. 내 마음의 비타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숨 가지고 싸우는 건 미련한 거야. 그런 걸로 경쟁하지 말래잖아요. 아프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으니까. 경쟁이 아니고 살려고.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사실 여기 있는 리노비들 대부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그런 거 같기는 한데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마음이 아파. 1,000원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 첫 돈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1일 카페인 200ml, 그러니까 저런 기준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고 조금 즐겁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오래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해서 예전에는 에너지 음료를 평일에 매일 2캔씩 마셨는데 한두 달 그렇게 마시니 물 마시는데도 식도가 쓰라려서 커피 안 좋아하지만 커피로 바꿨다고요? 보통은 100ml 내외로 마시고 집중해야 된다 싶을 때는 200ml 가까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카페인 음료 한 번에 200짜리도 있더라고요.
적당히 우리 조정하면서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는 저도 아는데 적당히 그래도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적당히 못하니까. 저는 콜라만으로도 카페인이 충분해서 제게는 콜라가 피로회복제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몸 상태 안 좋은 놈 있으면 나와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은 돈 자랑으로 치즈로만 하지. 오늘은 일을 쉬어서 카페인 휴식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네요. 에너지 음료는 규제 때문에 100이 안 넘는데 커피 음료수는 카페인이 진짜 끝도 없어요? 커피 음료수가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네? 몬스터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우리 줄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커피 우유도 그래서 규제가 생겼어요. 규제가 생겼대요, 여러분. 커피 맛 우유가 카페인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400 넘는다고? 커피 맛 우유가? 얼마 이상은 우유라는 말 못 쓰게 했다고? 그래서 스누피 커피 우유가 사라졌어요? 커피 우유 하나에 하루 권장량 95%까지 들어있는 게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사무직 그만두고 육체 노동 쪽 업계로 넘어오니 카페인은 줄였는데 알코올 섭취가 많이 하게 되더군요. 리노비들은 다들 이렇게 서로 간의 지식을 나누면서 오늘도 연명 중입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몸을 쓰면 뭔가 체력을 땡겨서 써야 되니까 드시는 기분은 알겠는데 그래도 적당히가 어려운 거는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 조금만 그럼 적당히가 안 되면 조금만 줄여보자. 3캔 마실 거 2캔 마시고 2캔 마실 거 1캔으로 줄여보고 조금만 줄여보기로 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고 싶잖아. 서로. 그럼 좋잖아요. 내 메모장은 사라졌고. 아, 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처럼 느껴졌나? 1000원은 감사한데 잔소리처럼 느껴졌나봐요. 그러면 저 리노비만 알아서 하는 걸로. 익명의 후원자님은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리누아님의 멈칫 어설픈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갔다 와서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괜히 억울해서 울고 싶은 기분 아세요? 의사가 뭐라라 하고 울고 싶은 기분? 의사 선생님 나 이분도 안 봐줬으면서 의사가 뭐라라 하고 막 억울해서 울고 싶은 기분? 의대 나왔으면 다야 라고. 의사가 뭐라라 라고. 억울해서 다음에 가서
아, 늦게 오셨어요? 병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요. 나 좋아지는 중인데 너 그거 병이야 하면 억울하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검사지도 한 장이라도 뭘 검사지라도 풀어보게 했으면 납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분도 대화 안 했어요. 의사가 뭘 알아 하고 지금 엉엉 울고 싶어. 광광 울고 싶다. 의사가 네가 뭘 알아라고. 마음이요. 마음. 가볍게 의심 정도만 했다고 넘기는 게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아요. 다음 3주 뒤에 봅시다. 3주 뒤에 한번 항의하겠어. 그리고 준 약은 아침 약은 용량을 올렸다고 하니까 안 먹을 거야. 저녁약만 먹어야지. 안 바뀐 약. 그냥 앞뒤 다 잘라 먹고 이분대하고 네 조울증임 하면 의사고 신이고 나발이고 네가 뭔데 판단.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강강 울고 싶다고. 더욱 좋아져서 그게 착각이었구나 하고 만들어버리자고. 그래야지. 약봉지에 약이 어떤 거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혹시 써져 있다면 한번 찾아보죠. 그러려고 해요. 조급해하지 않고 3주 동안은 일단 참고 원래 먹던 약 줬으니까 공식이 뭐라라 그런 건가? 여러분들 용어로 치면 공식이 뭐라라인가? 여러분 업계 용어로는 공식이 뭐라라구나. 원래 정신 쪽은 약으로 해결하는 곳이라 정신상담 위로랑 거리가 멀긴 한데 오진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너무 그거를 가볍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울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억울해서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찬물을 끼얹지라고. 근데 약이 우울증이랑 조울증이랑은 약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데 말은 조울증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우울증 약 줬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는 자기 한번 가서 3주 뒤에 물어보려고. 리노아는 점점 더 좋아질 길만 남았다고. 맞아. 초치지 말고 의사는 나와. 의사가 뭘 알아. 상담 선생님한테도 한번 목요일에 가서 여쭤보려고요. 저 조울증 같아요 라고. 약만 받는다 생각하고 한기로 흘려보내는 게 맞기는 해요. 공식이 뭘 알아. 그러게. 공식이 뭘 알아. 문의는 해볼 거예요. 3주 뒤에 문의는 해볼 거예요. 3주 뒤에 병원 가니까. (3주) 뒤 맞지? 3주 뒤인 것 같아. (23일에) 가요. 23일. 거의 한 달 뒤인가? 3주 뒤. 어쨌든 3주 뒤인 것 같아. 23일에 갑니다. 6월 23일. 거의 한 달이네. 4주 뒤인가?
또 숫자 이슈 나왔다. 3 넘어가는 숫자 넘어가면 또 이게 안 돼요. 3주인 줄 알았어. 4주 뒤래요. 4주 뒤래요. 또 숫자 이슈. 지금 날짜에 2일 정도 빼주면 4주죠. 숫자 이슈. 난 3주인 줄 알았어. 한 달은 4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칠 더 있긴 합니다. 게이브 뉴엘이 누구예요? 게이브 뉴엘이 누구예요? 그건 또 무슨 밈임? 스팀 만든 사람? 2까지밖에 못 세는 바보라고? 게임 시리즈에 3을 절대 안 내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을 안 내주는 거구나. 3을 절대 못 센다는 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논문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3이 넘어가는 숫자는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논문을 제가 봤거든요. 실제야. 사실이야. 진짜로. 3이 넘어가면 인간의 뇌는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 3이래요. 3. 숫자 3. 그런 논문이 있었어. 독 마시는 새 안 쓰는 이영도랑 비슷한 밈이에요. 3까지는 세라고? 3까지도 안 세고 싶나 보지. 안 내주고 싶나 보지. 그래서 영화 시리즈 2, 3편 이후로 망가지는구나. 원숭이도 3마리가 똑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쳐다보네요. 3이라는 숫자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드로 생각하면 시즌2 다음에 시즌2 부제 뭐 식갱이 이런 느낌으로 내요. 30분 뒤에 간역판 달린 이름 촌스러운 게임의 무료 가차인데 잘 나오길 빌어드릴게요. 3인 성호 3명이서 우기면 호랑이가 된다고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저 가서 폰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충전 중인데 꽂아놔가지고 혹시나 친구한테 메시지가 올까봐 폰 좀 가지고 올게요. 포켓몬이 넘버링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오랜 시간 동안 팔린 것 포켓몬스터 124 이랬으면 3편쯤에서 다 작품들처럼 작살났을 듯. 메시지가 와서 저 메시지 좀 확인할게요. 메시지가 와가지고
해리포터도 해리포터와 1편 이런 식으로 냈으면 4편쯤 인기 떨어졌을 듯. 여러분 지금 윈도우 뉴스에 뜨는데 사고 났대요. 아세요? 속보로 뜨는데 나 이거 띄워놓은 거 한국 뉴스 보고 있는데 서소문 고가 철도 무너짐 사고로 철도 이용이 어려우니 어쩌고 뜨는데 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무너졌다고. 철거 중 붕괴 사고. 그래서 대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안전등급 D등급 받아서 철거 중이었다고. 근데 사고가 난 거네요. 일단 6명은 구했고 2명이 구조 중이다. 안 좋은 뉴스네요. 속보라고 여기 뜨길래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지. 모르는 분이지만 일단 그래도 나 좀 나아졌다? 이런 뉴스 보면 되게 우울해졌거든요. 그래도 좀 분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인명사고는 언제 봐도 안타까워. 그러게. 사고랑 이런 뉴스랑 나를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진 것 같아. 의사가 뭘 알아, 씨. 의사가 뭘 안다고, 씩씩, 이씨. 이분도 안 봤으면서, 검사도 안 했으면서. 다음 4주 뒤에 보자. 확 더 좋아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줄 테다. 사주 뒤에 뵙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시리즈거든요. 4주래요. 23일이니까 4주래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로 4주 뒤에 보자지. 가서 이래도 내가 조울증으로 보여라고 외치는 거지. 그래 좋아져 주는 거지. 이분이면 전자레인지로 냉동만두도 해동 못 시킨다. 그러게. 아, 그러면 조울증으로 본다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의사가 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조울증 아니라고. 보세요. 리노아님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죠. 이런다고? 공식이 뭘 알아. 리노아님이 사주라고 하셨다. 사주겠습니다. 치즈. 1000원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쌓인 분노라고 얘기하라고요? 항상 머리는 냉정하게, 마음은 뜨겁게. 마음이 차가워졌어. 근데 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얘기했을걸요? 진짜 귀여운 강아지 보면 멀리서도 막 뛰어가가지고 강아지랑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귀여운 강아지를 나한테 지인 강아지가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나 보라고 보여줬는데 강아지가 귀엽네 하고 말았어. 한 번 쓰다듬고. 그래서 무감동한데 이게 조울증이라고? 저는 ADHD 약만 처방해주는데도 괜찮냐 불편한 데 없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 의사 특이하네요. 환자 이분 보고 뭘 아는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1000원 감사합니다.
토끼 카페가 아니라 강아지 얘기했는데? 토끼 카페 얘기 안 했는데 강아지 얘기했어요. 강아지 얘기했는데 토끼 카페 얘기가 어디서 나왔지? 강아지 얘기했어요. 토끼 얘기 안 했어요. 토끼 카페 최근에 간 적 없습니다. 귀엽다고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귀여운데 예전처럼 막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막 안아주고 싶어 막 볼 부비고 싶어 막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냥 귀엽네 심플하게 끝. 무감동 감동이 없다고. 상담을 하면서 감정을 조율하는 단계라서 그러신 듯. 전 옛날부터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아니래요. 저 정상이 아닌 거야 이거. 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난 거야. 나 지금 고장 난 거야. 책을 읽으면 재밌고 너무 두근거리고 모험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기승전에서 고통을 겪으면 그 주인공에 몰입해가지고 너무 아파. 평범한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말 듣고 나도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어. 내가 요즘 귀여운 거 보면 감정폭이 커지던데 우울하던 게 없어진 건가요? 무감동이 없어지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좋은 현상. X에 올리는 귀여운 토끼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요. 퍼오는 거예요. 다른 데 거 퍼오는 거예요. 토끼를 퍼오는 샘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퍼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고통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소설을 못 읽겠어요. 영상들이 매우 다양해서 매번 놀랍게 토끼를 퍼오는 샘들이 있다. 저도 강아지 떠나보내고 길에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강아지 보면 와 귀엽다라고 해요. 오늘 은혼 보고 오셨어요. 아까 아침에 가신다고 하셨던 분. 은혼 열심히 보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늘 버스 타다가 우는 사람을 봤는데 웹툰 보고 올 수도 있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길에서 질질 우는 애를 보시거든 정가보다 하세요. 상담받고 와서 우는 거야. 의사가 뭐라라 하고 억울해서 우는 거고. 저는 영화 군체라는 걸 보고 왔어요. 군체라는 영화는 장르가 뭘까요? 제목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은호는 저도 아는데 긴타마 저도 아는데 군체 좀비 영화? 그거 나 못 보겠다. 약간 고어할 거 아니야. 주인공이 고통받는 게 버티기 힘들어서 결말 보고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찌됐든 이겨냈구나. 아 나랑 감정이 비슷한 상태이신가 보다. 동지 친구 친구 우리 친구하자. 조울증 한 15년 겪다 보니 적응해서 괴짜 단계까지 낮추긴 했어요. 근데 저 조울증 아닌 것 같죠? 조울증 걸리신 분이 봤을 때 저 조울증 아닌 것 같죠? 저도 결말 보고 있는데 새드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비 영화인데 15세라 생각보다 고하진 않아요. 대신 폭력적인 장면은 꽤 나오는 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대중교통 타고 유괴의 슬픈 만화 보고 눈물 흐흡하고 참은 적. 힐링 소설? 그러니까 동화책 같은 것도 봤다가 갑자기 눈물샘을 훅 자극할 때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계발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쏘시개 쓰레기야 하는 자기계발서랑 그 다음에 심리학책 같은 거 많이 읽습니다. 좀비 영화 얘기하니 배고프다고? 좀비세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네. 빨리 가서 뭐 드세요. 하루 종일 굶으면 어떡해. 저 엉덩이 몇 메다 리노비. 빨리 가서 뭐 먹어.
사춘기 때 우울한 거 많이 본다던데 그때도 꽉 막힌 해피엔딩을 좋아했더랬지. 좀비세요? 바빴다고? 얼마나 바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얼른 가서 뭐라도 에너지바라도 하나 드세요. 에너지바라도 하나 먹자. 에너지바에 뭐 음료라도 하나 마시죠. 좀비 영화는 보면 주체가 다르지. 나 그 워킹데드 같은 거 진짜 싫어. 포도당 캔디 하나? 그걸로 안 돼요. 안 돼. 뭐 씹는 거를 드세요. 자꾸 감정 느끼는 거에 오글거리거나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하니 자꾸 잠근이 힘들어진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씹어먹는 거 드세요. 나처럼 된다. 그렇게 안 먹다가. 그러니까 그러다 몸 훅 간다. 몸 축나요. 몸 축나. 여기 다들 경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당 캔디 녹여 먹었겠죠. 안 씹어 먹고 녹여 먹었겠지. 저도 훅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안 좋은 쪽으로 저처럼 된다고. 저 안 먹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망가졌죠. 저처럼 고장나요. 고장나. 큰일 나. 되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지금도 그 사고 소식 들으니까 인명사고라고 하니까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입해가지고 또 좀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시켜주셔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진짜 맞아. 그 말이 찰떡이다. 진짜 맞는 말이다. 강하게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건강한 정신은 당분을 요구한다고? 그 맞기는 해. 왜냐하면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쓰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다.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 수 있으니까 당분을 요구하는 게 맞긴 하죠.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뭐 드세요. 드세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탈나. 몸 축나요. 그래도 기분이 소리 지르고 의사가 뭘 알아 했더니 기분이 나졌어. 이거 진짜야. 의사가 뭘 알아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졌어. 의사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분도 안 봤으면서 테스트도 하나 안 해봤으면서 뭘 알아. 검사지 한 장 안 줬으면서 뭘 알아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졌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는데 의사가 뭘 알아라고. 그러니까 최소 검사지라도 주고 하든지 평가도 안 해보고 의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씨 매일 아침 방송하면서 매일 나아지고 있는데 아이씨 씨. 제가 병원 갔을 때 최소 10분 있었다고. 2분? 나 2분도 안 본 것 같아. 그냥 약 주고 조울증일 수도 있네요? 하고 끝. 그래서 내가 벙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저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전에는 하셨잖아요. 왜 진단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검사지도 안 줬어. 나 이 병원. 다음에 가서 항의해 보려고. 검사지라도 주든지.
의사 면허에 인성 검사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근거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병원을 옮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엄청나게 넓게는 조울증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약을 투약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그래도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2분 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 근데 소리 지르는 게 제가 요즘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 나아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의사가 뭐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실제로 기분이 나아졌어. 효과 있네 이거? 효과 있어. 심리학 책에 나온 대로 효과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처방 체인지도 안 했어요. 처방은 또 먹던 우울증약 그대로 줬어. 깍깍 소리 지르는 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노래방은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노래방에 가면 쭈그레져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불 쓰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를래. 이불 쓰고 혼자. 그래서 야구나 스포츠 보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야 야구 좀 제대로 해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신발 기운이 형 같은 걸 내뱉어도 속이 좀 나아진다고? 깨부수는 것도 스트레스에 좋죠. 너무 답답하면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불러요. 그건 그냥 야구를 못해서 화가 나는 거라고? 아니 본인의 분노를 같이 표출할 수도 있지. 나처럼 의사가 뭐라라 하면서 야구장 가서 소리 지르는 거지. 나는 집에서 이불 쓰고 혼자 소리 지를 거야. 이거 효과 있네 이 방법. 신통하네. 나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책 읽으면서 에이 이불 쓰고 혼자 소리 지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데 효과가 있네. 기분을 바꾸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방감이 있네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육성으로 직접 욕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들으면 안 되니 아무도 못 그쵸. 입을 쓰고 혼자서 하는 거지. 에이 이런 십장생 같은 이런 내 조카 크레파스 18색 같은 이런 개 자제분들 같은 이러고 하는 거지.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물건 부수는 방 같은 곳이 있었죠. 크크. 접시 같은 거 깨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리 지른다는 게 일종의 민폐 금기 같이 취급되기도 하니까 일탈 행동이죠. 실례지만 확실히 감정 표현이 서툴었다. 옥상에서 아직 나 스페인어 욕을 한마디도 못 배웠어. 스페인어 욕을 한마디도 못 배웠어. 좋은 말만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예쁜 말만 가르쳐줘. encantada, encantada 이런 거. La primavera, el verano, el otoño, el invierno. No hablo español. 저는 스페인어를 못해요. 예전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아무 종이 몇 장 지어주고 마구 찢도록 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본 적 있어요. 효과가 한번 해볼까? 종이를 찢어볼까? 폐품 같은 거 모아두고 부수라고 하는 방이 있다.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발을 이렇게 침대에서 버둥버둥 거려보려고. 좀 이따가 방송 끄고. 침대에서 이렇게 막 버둥대는 거 있잖아요. 혼자 막 발악하는 거 있잖아요. 이불 쓰고 으악 의사가 뭐라라 의사가 뭐라라 하면서 이불킥 맞아 이불킥.
키보드 샷건이 진짜 팍 키보드가 흩뿌려지면서 효과가 죽이기는 한데 돈 플러스 치우기 매우 힘듦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불킥 할게요. 손이 익어버릴 뻔했다고? 뜨거운 거 만지셨어요? 편지에 네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 쓰고 태워버려. 태우니까 정말 편해졌어. 근데 편지는 왜 쓰라고 한 거야? 국물 내다가 연기 직격타? 뭔가 요리하고 계시는구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편지 보내지 말고 찢어버리라는 심리학 책에서 그 방법도 보긴 했어요. 요식업 준비 시간이라 한 2초 늦었으면 화상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 조심. 언제나 조심. 우리 헬스보다 복싱을 시작하라고? 나 복싱? 내가 복싱하겠다고 거기 가면 가르치시는 분이 되게 당황할 것 같아. 이 갸녀린 팔 이걸로 칠 수 있을까? 이러고. 팔은 들어 올릴 수 있니? 라고. 도미노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명상 끝에 해방감과 파괴욕. 도미노를 해볼까? 비가 쏟아진다고? 다행히 피부가 질겨서 물로 식히니 괜찮아진 듯해요. 요새 여성분들도 다이어트 복싱 많이 해요. 의외로 여성 회원들 많아요.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많이 다녀요. 저는 단 거 먹거나 귀여운 동물 영상 모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일반적이긴 하죠. 저는 근데 오늘은 조금 충격이 커가지고 귀여운 동물 영상으로 안 돼서 좀 이따가 방송 끄고 소리 지르면서 이불에서 이불킥 하려고요. 저는 좀 전에 스캔된 거 프린터로 출력하는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2장씩 출력돼서 막 윈도우랑 프린터 설정을 엄청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보내준 스캔본이 2장씩 스캔돼요. 허무하네. 집에 털뭉치 있으면 만지는 게 도움되더라고요. 저 봉제 인형 껴안고 자요. 그래도 리노아님 기분이 좋아. 근데 소리 질렀더니 좀 낮았어. 복수라면 효과 2배. 종이와 시간 아까워. 허무할 것 같아. 저는 양손에 퍼펫 인형을 끼고 손인형을 끼고 춤을 추죠. 방금도 분노로 푸니까 목소리 좋아졌다는 소리 들으니 효과 확실하네. 그치? 가족 없을 때 할 거예요. 좀 이따 가족 없을 때 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해야지 당연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면 소리쳐요. 좀 낫더라고요. 오늘 해보니까 저 그거 안 믿었거든요. 소리치는 거. 근데 오늘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해봐야겠어. 사람이 있으면 애착 락을 들으면서 몸을 흔들어요. 소리 지르는 게 은근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한 번 방송에서 질렀습니다. 아플 때 고함을 지르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산에서 야호하는 것도 나름 합법 소리 지르기라 하는 것 같아요. 민폐에 심하게 경각심이 있으셔서 일탈 효과가 더 탁월한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소리 지른 거였거든. 집에 좀 있으면 가족 들어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의사가 뭐라라 하고 소리 지른 거였거든. 아까 복싱 이야기 나올 때 리노아가 복싱 배우고 도장에서 집에 갈 때 펀치머신 때리고 47점 뜨는 걸 상상. 몇 점이 만점이에요? 100점? (999점) 너무하잖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뭔가 안 좋은 일 겪으면 공터나 외진 도로 달려가서 엄청 소리 지르던데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러게 효과가 있어.
너무하잖아. 47점 올려치기야. 그것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아. 올려치기야. 올려치기야. 그것보다 낮을 것 같아. 소리 지르는 썰 들으니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이동식 노래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살짝 밀어도 100 나온다고요? 그러면 100은 나오겠네. 살짝 밀어도 100은 나오면 100은 나오겠네요. 출퇴근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가용. 아, 퇴근하고 싶다, 출근하기 싫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실 한국인은 전통의 개자제분들로 푸는데 리노아님도 해보실래요? 여성분들 좀 치는 분들은 900 넘는 분들 많아요. 전에 보치냐님이 펀치머신을 그렇게 잘한다고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보찌냐님이 킥복싱 하셔가지고 펀치머신 엄청 잘한다고. 저번 영도 때 새벽 출근 요들송 생각할, 아, 그 자전거 타고 하시던 분들,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분. 이러고 다음 방송에 제가요 오락실 가서 해봤는데 쭈끈하는 썰 기대해봅니다. 흑흑. 아니야, 안 해볼 거야. 1,000원 감사합니다. 그분은 격투가라서. 보찌냐님이 야루비들 중에 무력 최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육해. 으아, 김부장 사퇴해라 하면서 출근한다고?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영상. 아, 새벽 4시에 요들송을 부르며 출근하기. 보찌냐님은 모니터 너머로도 뭔가 기가 느껴져. 강자의 기. 퇴근하면서 퇴근하고 싶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퇴근해. 새벽 4시에 요들송 부르다가 고라니와 까꿍하기. 나 이거 진짜로 효과 있어서 방송 끄고 꼭 할 거야. 가족 오기 전에 의사가 뭘 알아! 라고 소리 지를 거야. 이불을 뻥뻥 차면서 해야지. 네가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고작 이분도 안 보고 판단이야 라고. 코는 항상 막혀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네가 뭘 알아 라고 해보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할 거야. 코 때문에 삐요삐요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베개에 얼굴 묶고, 그것도 괜찮다. 베개에 얼굴 묶고도 괜찮은데? 말 끝날 때마다 콧소리가 들린다고? 코 막혔어요. 맞아요. 영어 스페인어 욕을 못해. 안 배웠어. 선생님이 예쁠 말만 가르쳐줘가지고 라 프리마베라 봄, 여름, 라 엔베라노 이런 것만 가르쳐줘가지고. 다리 벅벅 소리는 다리 벅벅 안 했는데? 다리 벅벅은 안 했는걸? 스페인어로 의사가 뭐라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의사는 배웠는데 의사가 뭐더라? 엘 델가도 할 때 나왔는데. 의사가 뭐더라? 메디코. 메디코 남자 의사는 메디코, 여자 의사는 메디카. 엘 메디코. 라메디카. 메디코. 네, 남녀가 다릅니다. 인사도 남녀가 다르게 해. 엔칸타다. 난 여자니까. 아미고, 아미가.
남녀가 같은 거는 학생이라는 단어, 에스투디안테. 그거는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다. No hablo español muy bien. 저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해요. 저도 방금 분노할 일이 생겼네요. 아까 간역긴 점검 6시까지 연장. 크앙! 제가 조금 더 놀아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 정열적인 느낌에 비해 어려운 라틴어 계열이 약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프랑스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어는 더 어렵대요. 제가 5시 반까지 놀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오기 전에 소리 질러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6시까지는 못 놀아드릴 것 같아요. 스페인어도 무생물도 여성형, 남성형 따로 써요. 스페인어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판초 입고 큰 모자에 프링글스 수염 그리고 기타 치면서가 생각나요. 저는 수리 영역이 정말 재능이 없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가진 게 다 다르죠, 재능이.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계속 어휘를 집어넣는 거? 멕시코. 너무 지르다가 목 나간다고.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 제가요 이러면은 너무 소리 질러서 목 나간 줄 아세요. (30분에) 끝내는 이유는 가족 오기 전에 이불 팡팡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크앙. 휴방 사유 가도한 끼행. 휴방은 안 합니다. 8시 옵니다. 목이 나갈 정도로 하진 않을 거고 아마 이불 팡팡을 좀 크게 하지 않을까. 야! 버둥버둥. 외칠 때는 단전에 기를 모아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나름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 책에서 읽고 왜 소리 지르면 목만 아프지 그게 효과가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신기하게 효과가 있네요. 진짜 신기해. 효과가 있어. 기분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 소리 지르는 항아리를 본 것 같아요. 하나 잘 배웠어. 여지껏 해볼 생각을 못 해봤어. 왜냐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거든. 그게 소리 지르는 게 목만 아프지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갑갑해서 소리 지를 때 노래방 가거나 이동하는 노래방 차 안에서 끄악 하고 소리 질러요. 믿져야 본전 마인드로 한번 질러봐요. 감정의 수도꼭지가 꽉 잠긴 게 맞네요. 행동해야 바뀐다. 맞아. 그런 책도 읽고 있어 지금. 비슷한 제목의 책을 읽고 있어. 듣기로는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정쩡하게 나쁜 말보다 아주 나쁜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외치세요. 실천이 답이다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저는 행동과 불안을 연결시켜서 불안을 없애려면 행동해란가? 아무튼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목 나가시면 용각산 드시는데 보태셔요.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밖으로 뺀 그런 것 같아. 좀 전에 방송 마이크에 대고 그 정도 소리 질렀는데도
기분이 진짜 확 달라졌거든요. 의사 당신은 날 2분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검사지도 안 해봤잖아 라고. 강한 분노는 강한 리노아를 만든다. 의사는 모르는 환자만의 마음이 있단 말이다. 환자 마음은 모를 수 있죠. 2분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2분밖에 안 봤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뭔가 스트레스 해소의 끝은 폭력적인 것 같네요. 소리 지르거나 뭔가 때려 부수거나. 의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의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환자의 모습에서부터 느껴지는 무언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경험에서 오는 게 있기는 할 텐데 너무 조금 봤어요. 2분도 안 봤다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자가 테스트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조울증인가? 라고 해봤는데 너무 그 증상이 다른 거예요, 저랑은. 짧은 수면,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시기가 한참 이어짐, 그건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방종할 때 오셨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 항의해보고 안 되면 그냥 진료를 해서 끊어가지고 그냥 큰 병원 가려고. 이 환자에게 무언가를 꺼내야 돼서 악역을 자처한 거라고 치자고. 일부러 내가 빌런이 되어주지라고. 결론은 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안 하는 이런 상황. 대화는 완전 상담 선생님이랑만 하고 있어요. 경험으로 진료할 거면 사주팔자 보는 게 낫죠. 저에게 이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주려고 의사가 그랬다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주려고. 의사가 뭘 알아를 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4주 뒤에 가서 제대로 항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방법을 알아냈으니 그치? 럭키비키지. 이게 4주 동안 쌓인 나의 분노다 하고 턱 꺼내놔야지. 근데 그러면 또 조울증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조용히 차분하게. 사주 동안 응어리진 분노를 받으라고 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조울증이야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차분하게 그냥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전화위복이니 좋았어.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이 풀렸어요. 방송하면서. 병원에서는 차분하게, 진료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몰상식한 엘프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소리는 혼자서 이불에 대고 엎드려서 베개 팡팡하면서 지금 방송 끄고 바로 소리 지르러 갑니다. 갑자기 타자 속도가 빨라지게 만들어주마 의사.
의사쌤을 팡팡하면 그거는 폭행으로 잡혀갈걸? 폭행이지 그거는. 환자 진단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 폭행 이러고 뉴스에 나오지. 의사 때문에 화난 거니 의사를 팡팡하는데 효과가 가장 아니야. 그거는 폭행이에요. 그냥 감사일기나 쓰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소리 감사일기 쓰고 방종하러 갑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또 소리 실컷 지르고 상쾌한 기분으로 만나도록 해요.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봐요. 밥 안 드신 분들은 밥 챙겨 먹고 카페인 너무 많이 드시지들 마시고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고 스트레스 잘 푸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소리 지르기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8시에 뵐게요. 와주신 분들, 돈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리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뿅!